방콕에서 또는 태국에서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뭐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태국에 와서 교민으로 사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많죠.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혼자인지, 그렇죠? 둘인지, 또 자녀가 있는지, 또 4명이 되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정 그러면 그런데요. 또 젊은 사람인지, 또 은퇴하신 분인지 생활비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영상을 보시면 저 정도 들겠구나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정보의 편차가 심하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한 20년 살았고요. 20년 넘게 살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선교활동이나 또는 NGO 이런 걸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호화롭게 살지 않거든요. 주재원처럼 살지 않고, 또 한 달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저희들의 기준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태국에서 한 뭐 10년, 15년 된 교사 정도 수준? 너무 가난하지 않고, 너무 옹색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부유롭지도 않고, 뭐 그 정도 수준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나라 가든지 그냥 그래도 좀 깔끔하게 살려면 그 나라 교사 한 15년에서 한 20년 된 교사처럼 살아라. 그러면 그래도 품위를 유지하면서 너무 가난하지 않고 너무 또 부자처럼 보이지 않고 적당한 기준이 된다. 제가 와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이 나라의 교사,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신용도 좋고 또 존경받고, 그런 분들 한 15년 차, 20년 차 정도 사이 그분들이 사는 모습 보면서 비슷하게 맞춰 살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태국분하고 한국분이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행도 안 다니고 애기 한 명 있고 그냥 열심히 살면 한 달에 생활비가 저 정도 든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할 게 있죠. 여행을 안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녀가 커가면서 국제학교로 갈 거냐, 로컬스쿨로 보낼 거냐 확 달라지죠.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고국에, 한국에 갔다 올 거냐. 한국 가면 돈 많이 들거든요. 비행기만 값만 드는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한국을 갔기 때문에 막 즐기고 싶은 게 욕구가, 잠재했던 욕구가 막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저건 이제 태국에서 여행도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살 때 평균 비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은 뭐 세대기라고 하세요. 뱅콕 세대기라고 하는데 렌탈비, 장보는 비용, 의식주, 교통비, 물세, 전기세 해가지고 한 100만원 쓴다는데 차가 없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차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여기도 그런 게 없죠. 여행비 없고, 그다음 비자를 관리하는 비용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드는 추가 비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 비용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국에서는 땅에서 나는 건 다 싸요. 농산물, 과일 뭐 이런 것들은 다 쌉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좋죠. 인건비 평균적으로 싸죠. 그러나 이제 공산품으로 들어가면 또 쓸만한 걸 찾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올라가고요. 의료비 확 올라가고요. 교육비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100만원이면 산다 이런 말에 혼자냐, 가족이 있느냐, 또는 그런 외국인이기 때문에 드는 부대 비용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확 달라지죠. 그런 거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에 따른 1개월 생활비, 월세, 교육비는 제외했다. 그 제외하고 그냥 순수한 생활비가 한 70만원 들었다. 뭐 70, 80만원대죠. 그런데 저기에 월세가 들어가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자 관리비가 들어가고 의료비가 포함되면 또 한국 고국 방문비.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은 한국을 자주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동남아 지역의 교민들은 한국을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방문 비용비라는 걸 꼭 넣으셔야 돼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내실 때는 확 다릅니다. 비행기값 플러스 한국 가서 뭐 이것저것 사고 지출하고 여행하고 먹고 싶었던 거 먹고 뭐 이러다 보면 올라가죠.
이분 같은 경우는 월 3만 바트 정도, 3, 4, 12, 한 뭐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가 들었는데, 지출 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분에도 건강보험료가 들어있습니다. 네. 교통비가 3,000바트인 거 보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집 렌트가 15,000바트면, 그냥 뭐 평범한 콘도 정도의, 방 2개짜리 콘도 정도에 지내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90만원이 든다. 네. 파타야에 사시는 분이세요. 방세,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식비가 저만큼 듭니다.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또 그 뒤에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저만큼 듭니다. 근데 파타야 사는데 어떻게 레저를 안 즐겨요? 어떻게 골프를 안 쳐요? 어떻게 놀러 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 된다는 얘기죠. 혼자니까 또 좋은 거죠. 네. 103만원이 순수하게 들지만 그 이상의 이제 저건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참 많더라, 이런 얘기죠. 이분은 두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약간 은퇴이문 비슷하게. 그래서 굉장히 로컬 생활로 컨셉을 잡으시고 정말 알뜰하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뭐 굉장히 항목이 분명하시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요. 배드민턴을 주로 하신답니다. 골프를 안 한다시는 거죠. 그래서 대강 보니까 지출 비용이, 그렇죠? 저쪽에 보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90만원 정도가 부부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그냥 아끼고 살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든다. 그런데 차량, 그 다음에 오토바이 기름, 차량 렌트비는 별도로 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굉장히 자세하죠. 쭉 내용을 보면 아주 알뜰하게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합계가 나오죠. 네, 이런 것들 보시면 공감이 되면서도 참고가 되고 이분의 삶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좀 절약하며 살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분은 독신이죠. 뭐 독신, 혼자서 지내니까 주거비 13,000바트, 교통비 3,000바트, 전기, 수도, 통신비, 식비, 비자 연장. 그래서 이분은 비자 연장을 넣으셨네요. 뭐 촬영비, 유흥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든다. 최소경비가 2인 최소경비라는 걸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황제같이 살고 여유있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경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뭐 50만짜리 원룸에 월세로 사시면서 최소경비로 살면 뭐 100만원으로도 살 수 있죠, 혼자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태국에 오면 그러면 나은 건 뭐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도 한국에서도 뭐 중산층, 중하층이죠. 하층으로 살았고 여기 와서도 뭐 중산층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생활비로 뭐 한국에서도 한 200 몇십만 원 들었다, 또 300만 원 들었다 그러면요, 그 돈으로 태국에 오면 뭐가 달라지느냐? 조금 여유가 있어요.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집도, 또 음식도, 여행도, 또 삶의 어떤 여유가 조금씩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이란 나라, 그렇게 동남아 10개국 중에서는 그렇게 싼 나라는 아닙니다. 필리핀보다, 캄보디아보다, 베트남보다 비싸요. 물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비쌉니다. 그럼 뭐가 좋냐? 치안이 좋습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또 외국인의 재산관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 살인, 청부살인 뭐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대적인 것들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생활비만 볼 게 아니라 베트남에 비해서 태국은, 캄보디아에 비해서 태국은, 또 필리핀에 비해서 태국은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 또 치안 문제, 또 삶의 여유와 자유의 부분, 또 외국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정도,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생활비가 조금 비싼 쪽에 속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그만큼 안전하고 편하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독신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면 또 가정이 되고, 가정이 되면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아, 난 태국을 갈래, 말레이시아를 갈래, 뭐 필리핀을 선택할래, 그 다음에 베트남을 선택할래, 캄보디아 갈래,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여기는 50만원, 저기는 60만원, 저기는 100만원, 그렇게 비교하면 크게 오산이다. 그리고 사실 저는 서울에서 살다 왔는데요. 서울 생활비나 뱅콕 생활비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왔던 20몇 년 전에는 뱅콕이 어떤 부분에서는 서울보다 번화했어요. 지금은 뭐 서울이 좀 더 번화하죠. 뭐 그런 차이예요. 그러나 역시 뱅콕도 천만 도시라는 거죠. 저런 여행도 하고 자연도 즐기고 골프도 치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도 그냥 내가 서울 살던 생활비 든다. 그런 플러스 아닐까요? 네, 저런 것들을 아주 싸게 즐길 수 있는데 거기에 좋아. 근데 가보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태국같이 안전한 곳에서 그냥 뭐 서울 살던 생활비 정도로 그런 걸 누리면서 살 거야. 그러면 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선택 기준에서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 이민 황제 생활 아니라는 거죠. 태국 한 달 생활비 공개합니다. 뭐 이런 뭐 유튜브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정보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치앙마이 많이 가시는데 치앙마이 생활비 얼마나 들까요? 뭐 이런 저분은 굉장히 섬세한 분이세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는 치앙마이에 살까? 그겁니다. 나는 그 자연이 좋아. 그 이분들의 느슨한 삶이 좋아. 아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경쟁하지 않고 좀 즐거운 교육 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거죠. 그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생활비가 꼭 싸서가 아니라. 태국 현지교민 로컬 생활비 어떻게 살까? 아까 그분이죠. 네. 주택, 보험, 의료, 식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분은 고려하신 겁니다. 그러나 써있죠. 최소 생활비. 그것도 2인. 자녀가 없어요. 46평의 개인주택. 논타부리에 1억 3천만원. 한국보다 싸잖아요. 그 단독주택 2층짜리 집인데 방 3개짜리 보통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같으면 뭐 엄두도 안 나죠. 그렇지만 뭐 몇천만원짜리 아니라는 거예요. 태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물가 지역이면 태국은 중간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저렴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보장된다고요? 법적으로 외국인의 삶이 잘 보장되고 치안이 확보되고 한국보다는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시기 전에는 저렇게 마을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건 좀 까다롭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제 교민들은 원하면 한국의 아파트 개념, 여기서 콘도라고 부르거든요. 콘도를 사시죠. 방 2개짜리, 방 3개짜리 이런 콘도를 사서 사시는데 물론 그 콘도 아파트도 뱅콕이 서울이니까 서울의 아파트에 비하면 싸죠. 그러나 터무니없이 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논타부리는 어디냐?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동두천, 의정부 정도? 뭐 그 정도 범위입니다. 네네. 뭐 인천, 뭐 파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 안의 가격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75평 개인주택인데 4억 7천만 원 한다. 근데 이제 주택의 품질이 많이 달라요. 네,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태국은 벽돌이 호벽돌을 써요. 단열도 안 해요. 우리나라는 겹으로 된 벽돌에다가 중간에도 단열재를 엄청 넣죠. 겨울을 준비하니까 보일러가 기본으로 깔려 있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태국에서 뭐 집 짓는 거 보면요, 한 2달이면 뚝딱뚝딱 달줘요. 정말 얇은 벽에 그냥 벽 세우고 뭐 미장하고 뭐 창문 끼고 뭐 문 달고 그렇게 해요. 기둥 몇 개 세운 다음에 다 막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의 품질이 굉장히 다르다. 물론 면적의 기쁨은 있는데 품질로 따지면 참 실망합니다.
소음도 뭐 굉장히 이웃집 소리도 잘 들리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소리 잘 들리고요. 또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효율이 낮습니다. 이런 것들 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비교하면 안 된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월 55만원? 뭐 그럴 수 있죠. 학생이라면, 혼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 나름이죠. 네. 치앙마이 와서 여행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보고 즐기고 배우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도 뭐 손해 아닐까요? 시간 낭비 아닐까요? 하기 나름이에요. 네.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포함된 한 달에 35만원짜리 숙소가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국보다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비용, 한국에서는 전혀 내지 않던 비용들이 플러스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00만원이면 호화생활 할까? 뭐 그렇진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이제 혼자 오신 분, 2인 가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요. 보통은 100 몇십만원 든다.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몇몇 중요한 비용들이 빠져 있죠. 국민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얼마 안 내는데 여기서는 한번 병원 갔다가 오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감기로 요즘 한 번 가도요. 좋은 병원 가면 보통 1회 검진하고 약 받는데 한 5, 6만원 들어요. 감기로. 네. 감기는 자주 들잖아요. 그걸 안 하려면 약국 가가지고 그냥 내가 처방해서 내가 약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모든 의료보험 서비스를 누리는 것과 태국에서는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좋은 자연과 그죠? 좋은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먹겠다. 그러니까 대치되는 거지 이게 이것이 낫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저희 아이가 한번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병원에 후송해서 병원에서 이제 간단한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했죠. 한 500만원 나왔나 그렇습니다. 하루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한 500만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없다면 정말 아플 때 너무 괴롭죠. 그럼 어떤 분들 그러시죠? 그럼 한국 가서 하지? 여러분, 사건 사고가 한국을 갈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한국 가서 수술을 해요? 당장 수술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어떻게 한국 가서 수술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사건 사고로 한번 입원 잘못하잖아요. 수술 받고 병실 쓰고 하면요 몇 천만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행자 보험이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또 현지에서도 보험이 있어요. 현지에서 커버하는 보험들이 있거든.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비용 한국에서는 1년에 내가 100만원 들 수 있다. 이런 비용은 우리 한국에서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생각하는 방식, 꼭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비자 비용 있습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는 몇 바트다. 이분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죠. 4인 가족이잖아요.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죠. 한국 생활 상세 비용 최저 5만 바트는 벌어야 된다. 5만 바트면 얼마냐면요. 5, 3, 15, 한 160, 70만원? 그 정도 된다는 뜻이죠. 네, 예전에 좀 환율 많이 올라가실 때는 40바트니까, 40원이니까 5, 40, 200만원은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생활하다 보면 또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도 있어요. 한 달 속에는 없는데 1년이나 2년, 5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이에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것도 플러스 된다는 거죠. 주거비, 교육비, 식비. 이분은 비교를 해보셨어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비용만 보지 마시고 인프라를 같이 보셔야 돼요. 치안, 비자, 그 다음에 법적인 외국인 보호,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 이런 걸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지만 다 비용이거든요. 비교 대상인데 사람들은 흔히 비용만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태국 생활의 최소 비용, 아주 각오하고 오셔서
이분 보니까 쌀국수만 드시고 저 로컬버스거든요. 로컬버스 타시고 제가 소개할 때 처음에는 해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계속 하시면 병납니다. 예전에 저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로컬식으로 사시는 분이. 근데 이 40도 되는 더위 속에서 계속 저렇게 강행군 하시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태국 분들은 천천히 게으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잖아요.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생각하시면 쓰러지고 말아요. 그럼 병원비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도 이제 한 달 기본 생활비 예산, 기본 생활비입니다. 25,000바트. 그러니까 뭐 대강 3, 3은 9, 한 뭐 90만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집세가 매우 높고 식비, 교통비, 인터넷. 이분들 뭐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인 것 같아요. 교통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이 정말 얘기 안 하는 비용이 또 있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으로서 또 사기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 살 때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아져요. 장기적으로 살다 보면 사기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의외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위험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을 렌트해가지고 살다가 이사 갔는데 보증금 2달치를 안 줘요, 주인이. 여러분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좋은 주인 만나면 편한데 저 주인이 온갖 핑계를 댑니다. 막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거 하는데 그러다 연락을 두잖아요. 여러분 찾아갈 수 있어요? 태국말로 싸울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시겠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뭐 저도 여러 번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1등급 보험을 듭니다. 제일 좋은 보험이거든요. 저기는 1등급, 뭐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보험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한국으로 얘기하면 종합보험이죠. 그걸 들어요. 비싸지만. 왜? 그래야지 그나마 제가 보호가 됩니다. 싼 보험을 뒀다가 한번 덤탱이 쓰면요.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비용을 1년에 뭐 100만원씩 들이면서 좋은 보험을 들죠. 오토바이랑 이렇게 한번 추돌 사고가 났어요. 뭐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오토바이가 좀 상했고 제 차도 상했어요. 제가 우리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외국인이고 1등급 보험을 들 만큼 부자니까 저 가난한 오토바이를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니? 아니, 그 보험회사가 그걸 지출하자는 거예요. 제가 사인해서. 제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 가난하고 어려운 오토바이 타시는 분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외국인 편을 들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돈을 낸 보험회사인데도, 그리고 자기 보험회사에 돈이 나가는데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현지인 편을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비용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예전에 벤츠가 뒤에서 와서 받았어요. 고속도로에서. 명백한 거죠. 뭐 차를 봐도 그렇고 이건 뭐 너무 확실한 거니까. 그런데요, 이제 거기다 음주운전이었어요.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벤츠 운전했던 사람은 그냥 간단한 조사 마치고 집에 보내고요. 이 외국인 한국인에게는 계속 조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서를 쓰고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날 또 그냥 갔습니다. 웬걸요? 조서가 바뀌어 있어요. 내용이. 네, 쌍방과실이나 아니면 이분의 잘못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차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근데 경찰관이나 벤츠 주인이나 하는 말이 뭐 할 테면 해봐라. 소송 걸리면 걸어봐라. 이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걸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리시더라고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외국인이 서양분이었는데 그런 케이스로 소송을 변호사를 대가지고 걸었어요. 근데 판사가 마지막에 판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부자고 외국인이니까 현지인을 도와주라.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법이 우선시되지 않는 사회라는 거죠. 태국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뭐든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서양, 이제 지금 미국을 닮아가서
법이잖아요. 무조건 법.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옛날엔 목소리로 싸우다가 요즘은 바로 법이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아직도 관계 위주의 사회예요. 전통 위주의 사회이고 인맥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법도 있지만 법은 항상 뒤에 있어요. 그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이 먼저 앞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때때로 교통법규가 막 무시되는 상황들이 나타나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한 명도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굴 껴주고 말지 뭐 위법이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흐름이 더 빠를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 같으면 뭐 크래션 놓고 난리 문제예요. 왜? 법을 우선 생각하니까. 그런데 태국 상황에서는 아무도 크래션을 누르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빨리 갈 수 있는가를 선택합니다. 역시 서로 관계 위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은 쭉 쓰셨는데 건강보험비도 있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136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게 이제 감춰진 비용들이 그렇게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분들도 이렇게 2015년에 기준에서 나타난 게 있었고요. 이번엔 혼자 사시는 분이죠. 혼자 사는데 뭐 이 정도 듭니다. 뭐 부과된 비용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터넷 비용, 뭐 전화비, 개인 비용 113만 원, 네, 저렇게 든다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 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분은 이제 싱가포르,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비교하셨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저 호치민도 나온 거 비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이 제일 비싸고 점점점 이렇게 적게 든다. 네, 돈만 보신 겁니다. 네. 뱅콕에서는 그냥 자가 운전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 베트남 자가 운전 불가합니다. 운전기사를 꼭 두셔야 됩니다. 왜? 현지인들과 교통사고가 나면요, 외국인은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또는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면 가정부와 기사를 둔 사람이 많습니다. 추가 비용이죠.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호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그냥 내가 몰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기사를 둬도 되지만 그런 비용이 빠진다는 거죠. 이런 이제 복합적인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금 유튜버들이 비교해 주는 게 너무 단순하게 비교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계산하시고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부과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분 보세요. 굉장히 이제 아이들 자녀 교육비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나는 335만 원 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자, 유튜브와 한번 블로그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100만 원이면 되냐,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형태, 또 가족 수 이런 거랑 맞는 분 걸 보세요. 그리고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거기다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안 내도 되는 비용 또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비용을 외국에서는 나 홀로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거리 음식만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음식만 먹다가는 병이 나가지고 병원 가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쌀국수도 먹고 팟타이도 먹고 하면서 길거리 음식만으로도 만족하실 것 같죠? 길거리 음식 만드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태국 서민들하고 많이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정말 태국의 빈민 지역들이 있어요. 뱅콕 안에도. 제가 그런 지역들도 막 단방 가고 가서 도와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곳에 가보면요, 정말 허름하고 허름한 집에서 마당에서 정말 불결한 물로 불결한 상태로 꽃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간식들, 길거리 음식들 있잖아요. 다 준비하세요.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고 들고 나가서 그걸 구워서 팔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거 준비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떨 때는.
저 정말 길거리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길거리 음식에는 정말 많은 조미료, 인공 조미료를 넣습니다. 그걸 다 먹는 거예요. MSG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내가 병에 안 걸리게 뭐 그런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절약하는 태도는 확실히 가지셔야 되지만 절약하면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라는 개념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꼭 생각해 보시면서 이민생활 하시면 또 여행 와서 한 달 살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만원 한 달 살았다. 귀티나게 샀다. 귀티나다는 뜻이 뭐 사람마다 다르죠. 아마 혼자 와서 그냥 지내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치앙마이 사시는 분, 비자비, 그래서 비자비도 이건 생각하시잖아요. 교육비, 평균 생활비, 이런 거 생각했다는 게 다르죠. 그죠? 위에 보시면 교육비 생각하시잖아요. 한국 같으면 다 의무교육이니까 안 들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다 국제학교를 보내든 현지학교를 보내든 바이링구를 보내든 교육비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 많이 든다. 투베드룸 콘도에서 성인 2인으로 기준해서 생활비가 저 정도 들었다. 그래서 최소 생활자금이 5만 바트다. 어떤 분은 10,000바트면 되고 어떤 분은 2만 바트면 되고 어떤 분은 3만 바트, 어떤 분은 5만 바트. 최소 생활비도 이렇게 달라요. 똑같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다 같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최소로 버틸 수 있는 비용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싸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살기 할 때 여기서 되게 큰 비용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달 살기 하면 되게 싸게 얘기해요. 막 60만원 살았다, 50만원 살았다, 나는 100만원으로 호화롭게 살았다, 여행하며 살았다. 거기에 빠진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행기 값이죠. 한 달 살기 하러 오잖아요. 그 비행기 값이 제일 큰데 그걸 빼요. 한 달 살다 갈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 값을 꼭 넣으셔야죠. 한 1년 살 거면은 12개월로 그 비행기 값을 나누면 되지만 처음에 들었던 그 비행기 값을 꼭 빼더라고요. 너무 싸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방콕 생활 지침서 2탄, 그죠? 한 달 생활비가 25,000 플러스 알파가 들었다. 한 달 생활비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의식주 한 달 기본 생활비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값 플러스 해야겠죠? 비행값을 한 보통 뭐 7, 80만원 넣으니까 1년짜리니까 뭐 한 달짜리니까 7, 80만원 넣으면은 생활비가 25,000바트 3309 한 뭐 70만원, 80만원 들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행기값 7, 80만원 합치면 예, 그만큼 들어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살기에 생활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해외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많이 배웠다. 내가 쓴 뭐 7, 80만원에 비해서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문화를 배웠다. 그러면 그 남는 장사다 이거죠. 돈이 얼마큼 들었다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내가 무엇을 얻었다가 중요한 거죠. 그런 걸 꼭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5년차, 5년차 정도면 좀 사셨죠? 이런 분들이 쭉 사신, 내가 왜 치앙마이 사나? 한 달 동안 어디 이렇게 지냈나? 치앙마이 물가는 어떤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얘기해 본다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이건 2018년 기준이긴 한데 태국의 생활 물가비를 쭉 비교해 놨어요. 2021년에는 이거보다 한 40-50% 올랐습니다.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쭉 생활비 보시면 이런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 비싸냐 싸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건 그냥 뭐 농산물은 싸다, 주택비도 좀 싸다. 그런데 교육비나 의료비는 많이 비싸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태국 생활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좀 식품비, 슈퍼물가, 교통비, 전기제품,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인건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여기 보시면 숙소비, 왕복 비행기값, 식비, 생활비 해서 180만 들었다고 하잖아요. 한 달 생활비입니다. 한 달 살기 하신 거죠. 한 달 살기. 좀 더 구체적인 얘기 같습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 105만원 들었다. 그러나 이제 초기 투자되는 비용이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컨셉에 따라서
또 내가 살고 싶은 기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 동남아 국가들 비교해서 빠진 것들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플러스 알파가 의외로 꽤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살던 비용이나 태국에서 살아가는 비용이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다. 다만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런 무용의 가치들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살아볼 만하다. 오늘 정리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